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선 초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 조선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육신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신 사건을 전하는 중요한 사례로는 조선 왕조실록의 세조실록과 육신전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육신전이라는 문헌은 김시습과 동시대에 활동했으면서 김시습의 절친이기도 했던 추강 남효온 선생이 기록한 문헌입니다. 가을 추자 물강자 추강이 호입니다. 추강 남효온 선생의 추강집에 실려있는 중요한 문헌이 육신전이라는 문헌입니다. 육신전의 기록을 보면 사육신 사건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헌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의아하게 받아들였냐면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했던 성산문, 박팽년, 화위지, 유흥부, 의정원, 이계 이분들은 잔혹한 고문을 수반한 세조의 국문에 응하면서 이 사람들은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뺑기를 친다거나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거나 세조를 속인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서인배는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저도 옛날에 데모할 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하거든요. 답을 해도 되는데도 답을 안 해요. 그랬는데 사육신들은 보니까 세조가 물으면 다 답을 해요. 뭐 하려고 그랬냐?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그랬다. 너를 죽이고 세조를 죽이고 세조의 척사들을 다 죽이고 우리 임금인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그랬다. 그 얘기를 숨기지 않아요. 아무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사료를 계속 보면서 음미해 봤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일들이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속마음을 숨긴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한다거나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우리는 네가 몰아낸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다. 죽여라. 이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앞에 말씀드렸던 추강 남효운 선생이 쓴 육신전이라는 문헌입니다. 육신전이라는 문헌은 굉장히 조선조에 충격을 안겼던 문헌입니다. 육신전에 따르면 성산문은 세조가 직접 나와서 수양대군이 취조를 시작하자 수양대군을 임금 취급을 안 합니다.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수양대군을 절대 임금 취급을 안 해요. 네가 지금 곤룡포를 입고 있지만 네가 왕이라고 거드름 떨고 있지만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수양대군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인두에서 지어지고 칼에 찔리고 그러더라도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수양대군을 나으리라고 부릅니다. 나으리.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떳떳했고 너무나 명쾌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존재는 정당한 왕이 아니다. 세조를 정당한 왕이라고 1분도 인정 안 한 겁니다. 성산문은 나으리라고 계속 칭하면서 세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녹을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산문은 녹을 한 톨도 안 먹고 집에다 고스란히 보존해 놨습니다. 나중에 내가 의심되면은 나중에 나의 가산을 정모해서 확인해 보시오. 그래서 성산문이 처형당하고 나서 그의 집을 들어가 봤더니 한 창고에다가 그동안 받은 녹을 다 모아놓고
개유정난이 일어났던 1453년 개유년 몇 월에 녹, 개년 몇 월에 녹이라고 문자를 써놓고 한 톨도 안 먹었습니다. 그것이 성산문이었습니다. 성산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박팽년 또한 세조를 임금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세조한테 계속 나으리라고 불러요. 나으리 부르면서 내가 상왕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으리의 신하가 되겠습니까? 나는 나으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조가 신경질이 나서 나으리라고 부르는 박팽년의 입을 때리게 합니다. 무사를 시켜서. 의금부에 무사를 시켜서 박팽년의 입을 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박팽년은 충청감사였습니다. 충청감사인데 네가 나를 임금으로 인정 안 하고 나으리라고 불러도 네가 신하니까 네가 역모를 꾀한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박팽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왕, 박팽년이 얘기하는 상왕이란 단종을 얘기합니다. 폐위당한 조카 단종에 의해서 충청감사가 되었지만 지방관들은 조선시대 장계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장계는 이순신 장군도 올린 게 장계이죠.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임진왜란 때 외영들을 물리친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문헌이 장계입니다. 충무공 전서라는 문헌이 오늘날 전해져 오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전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장계입니다. 장계를 올릴 때 신하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썼다. 박팽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팽년이 이 얘기를 듣고 세조가 그가 올린 장계를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 보니까 신자 자신을 지을 때 신은 뭘 했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신이라는 글자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박팽년은. 신자 대신에 클거자 신하 신자 모양이 가장 비슷한 클거자를 쓰거나 번거롭더라도 충청감사 박팽년은 해서 자신의 직함과 자신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가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도 세조의 신하이라고 인정을 안 한 거죠. 세조를 왕 취급 안 한 거죠. 한 번도. 그 다음에 유응부가 무신 가운데 육신이라고 불리는 사육신 가운데 유일한 무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응부에게 너는 뭘 하려고 그랬느냐? 세조가 묻습니다. 세조가 물으니까 유응부가 당신과 당신의 척사들을 모두 죽이고 우리 임금을 복위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세조가 유응부의 껍질을 벗기게 합니다. 잔인하죠. 유응부의 껍질을 벗겨도 유응부는 비명소리를 한마디도 안 질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비명소리를 한마디도 안 지르고 이 세조가 화가 나니까 달군 쇠를 유응부의 넓적 다리에 얹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끓듯이 불이 끓으면서 살이 익어왔다. 그 고통 속에서도 유응부는 절대 항복 안 하고 쇠가 식자 쇠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면서 쇠가 식었다 이놈들아 달궈와라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응부는. 이 기록들이 얘기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 훗날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맹자가 임금 노릇을 못하면 임금은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역성혁명론을 맹자가 기록에 남겨서 이것이 전통시대 가장 역사에 남는 이런 기록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태조는 명자 체기를 불순하게 여기서 임금한테 불충한다 여기서 맹자로부터 불순한 얘기를 다 잘라내서 맹자를 300편에 달하는 맹자를 80편으로 줄여서 누더기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맹자절이라 그래서 맹자에서 군주한테 못할 얘기를 한 부분들을 다 잘라낸 적이 있죠. 그럴 정도로
제대로 임금 노릇을 못하는 군주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문헌이 맹자라고 전통시대에 평가받는데, 훗날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사육신들의 세조와 맞대면한 장면, 추강 남효원 선생이 기록한 육신전에 나오는 사육신들의 보여준 퍼포먼스는 세계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 정변을 일으킨 세조를 왕 취급 안 했고 날이라고 취급했고,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단종 복위 운동을 정당성을 너무나 떳떳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자신들의 속마음과 의도를 전부 다 떳떳하게 얘기했던 사육신들의 이 기록은 천추에 남을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강 남효원 선생이 쓴 육신전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추강집이 오늘날에도 번역이 되어서 아직도 절판되지 않고, 이런 책들은 되게 절판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절판되던데 아직도 절판되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전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는 것은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육신이 보여준 이 살아있는 퍼포먼스는 맹자가 얘기한 역성혁명론보다도 훨씬 급진적인 혁명론이었다. 제대로 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군주는 군주로 1도 인정 못한다라는 것이 사육신들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육신들의 문헌을 기록한 육신전이라는 문헌은 조선시대의 사림들의 교과서처럼, 사림에 파속한 선비들은 육신전을 손으로 계속 뺏겼습니다. 계속 뺏겨서 읽었는데, 이 육신전을 공식 간행해야 된다는 상소가 계속 따라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율곡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사신의 삶과 생각과 태도를 기록한 육신전을 정부에서 공식 간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자 선조실록에 보면은 선조가 육신전을 읽어보고 소감을 말한 구절이 선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조실록에서 선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소가 너무 멀리 올라와서 내가 직접 육신전을 읽어봤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밑에 것들이 잘못한 일인 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춥지도 않은데 떨리더라. 불한이율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육신전은 무시무시한 문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육신전이 등장으로 인해서 왕권과 신권 사이에 제조정과 새로운 발언이 등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실천과 사상이 무엇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사육신 사건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사육신 사건에 대해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